이 공식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R은 rho S분의 L. 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쌤. 네, 저희 1과목 전기이론 1 직류회로 저항 부분 오늘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오늘 주제가 저항인데요. 기출문제에서도 저항 부분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항하면 뭔가 저항하는 느낌이죠.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어떻게 생겼냐, 저항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생긴 저항을 또 교육, 우리 학교 현장에서 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이시나? 여기 요렇게 생긴 게 실제로는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회로 실습 같은 거 할 때 여기 이제 빵판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빵판에 요 저항을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전기 흐름을 좀 막아주게끔, 우리 현장에서는 요런 회로와 같이 아두이노 실습을 우리 고등학교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저도 아두이노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LED가 있는데 전압을 바로 걸면 여기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LED가 터질 거예요. 뻥. 그게 좀 막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때 요 저항을 앞에 달아주면 전류의 흐름을 막아서 LED가 파손되는 거를 또 방지해주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저항은 이런 가변 저항도 있어요. 요걸 돌리면 저항을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데, 우리 볼륨이나 밝기 조절할 때 요런 역할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항이 뭔가 막아준다고 해서 뭐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을 이렇게 해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기능사에서는 뭐가 나오냐,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 공식을 가지고 가시면 돼요. R은 rho S분의 L. 이게 거의 무조건 우리 현장에서 출제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R은 영어로 resistance라고 해서 그 R을 따다가 이렇게 쓰고 있고요. 우리 실제 회로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저항은 이렇게 해서 resistance 표시를 하고, 전압이거든요. 볼테이지,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흐르는 이런 역할을 이렇게 흐르는데, 이 저항 부분에서 전류의 흐름을 좀 막아주고 또는 소비를 해서 뭐 빛도 낼 수도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레지스턴스입니다. 그 저항 관련 공식이 있어요. 그럼 얼마만큼 막을 수 있냐? rho S분의 L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 살펴볼게요. 결론 이 공식 외워야 되는데, 자, 이 L은 렌스겠죠? 도체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한번 같이 써볼까요? 도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길이. 그래서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단위는 미터. 그래서 요게 일단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자, 요 S는 단면적을 의미해요. 단위는 제곱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제곱미터. 그래서 요 단위를 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쪽에 이렇게 써진 거는 이제 로우라고 해요. 우리 그리스에서 따왔고, 고유 저항이라고 합니다. 고유. 같은 말이 몇 개 있어요. 저항률이라고도 하고, 저항률. 또 이것을 비저항이라고도 해요. 보통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를 씁니다.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단위를 최종적으로 체크를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보시면 여기 제곱미터요. 미터 죽고 밑에 미터가 남고, 미터랑 요 미터가 이제 지워지면 남는 건 옴이거든요.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옴을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옴은 우리 유명한 또 과학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따다가 저항의 단위 옴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도체의 길이, 미터, 단면적, 제곱미터, 그리고 고유저항, 옴 곱하기 미터. 최종적으로 단위는 옴을 쓴다. 네, 이 정도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쪽에 그림으로 같이 기억해 볼게요. 자, 전자가 이동해서 전류가 이제 흐르는 상태인데, 자, 전류 흐름을 방해합니다. 요 원통이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저항이 있죠? 네, 요 저항이 요런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길이 있죠? 이 저항 물체의 길이를 L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요 단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요 단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가 미터였고 여기 단위가 제곱미터였죠.
그리고 이 물체의 고유값을, 고유한 저항값을 우리는 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하나하나 좀 더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먼저 요 1번 S 면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왼쪽 저항 같은 경우에 S라고 한다면 S가 어떻게 됐나요? 단면적이 지금 길이는 똑같은데 S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단면적이 증가했더니 우리 전자가 저항 물질을 지나갈 때 어디를 더 잘 지나가겠습니까? 딱 그림 떠올리면 이해되시죠? 오른쪽에 더 전자가 잘 지나갈 거야. 전류가 더 잘 흐른다는 얘기죠. S가 증가하면 저항은 작아지는 거예요. 맞죠? 이 표시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죠. 왜?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분모가 올라가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S가 증가하면 저항이 작아져요. 저항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방해하는 정도가 작아진다는 거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 치시면 S 단면적이 분모에 들어간다.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길이입니다. 두 번째 길이에요. 자, 면적은 똑같아. 나머지는 다 고정이에요. 다 고정이고 면적은 똑같은데 여기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L이 더 길이가 증가했죠. 그러면은 우리 전류가 1초 동안 몇 쿨롱 흐르냐 아니야. 그럼 1초 동안 어디가 더 많이 흐르겠어? 길이가 짧은 쪽이 더 잘 흐르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길이가 늘어난다면 저항이 더 세지는 겁니다. 이제 비례라고 이제 하죠. 자,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더 잘 흐르지 못한다는 거죠. 자, 다시. 자, 길이가 증가하면 저항이 증가해요.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는 감소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로우, 고유 저항. 자, 요거 길이와 면적은 지금 일정한데요. 물질이 달라졌어요. 물질이 가진 고유값을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요거 같은 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얘는 고유 저항이라고 하고, 같은 말은 저항률이 되겠고, 또 같은 말 비저항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를 썼어요. 좀 개념을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요 고유 저항의 개념은 길이 L 1m, 길이가 1m짜리랑 단면적 S가 되겠죠? 1제곱미터인 물질의 저항값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질의 고유 특성이 되겠습니다. 고유한 특성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이제 고유 저항인데, 자, 그래서 자, 비교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원피스 아시나? 저 원피스 엄청 좋아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될 때 원피스를 보세요.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피인데, 루피는 고무 열매를 먹어서 고무 인간이 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 고무 열매가 아니라 니카니카 열매인데, 이렇게 또 더 얘기하면 또 스포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무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만약 저항체가 요게 고무인 거를 떠올려 봅시다. 자, 고무인 거. 자, 이거 이렇게 표기할게요. 고무. 자, 이번에는 요거 뭐냐면은 우리 전선인데요. 전선이 요 물질이 전기가 잘 통하는 걸 쓰겠죠? 그래서 주로 구리선을 많이 쓰는데, 자, 고유 저항 구리라고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무와 구리 중에 어떤 게 전기가 잘 통하겠습니까? 당연히 요 구리가 더 전기가 잘 통하겠죠? 그럼 뭐 전기가 더 잘 통하니까 어떤 게 저항이 더 크다는 얘기요? 당연히 고무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오른쪽 보실게요. 우리 사실 기출문제에도 전기기능에서 나옵니다. 자, 물질의 고유 저항을 이제 측정했어요. 1m, 1제곱미터로 한 물질을 은, 구리, 금, 알루미늄 다 측정을 해봤더니 이런 값이 나온다는데, 우리는 순서 정도는 좀 암기를 좀 할게요. 어떠면요, 은구, 구, 금, 알이 굉장히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출제가 됐고요. 은구, 금, 알.
그리고 우리 그 상식적으로 요 구리도 같이 고무죠. 고무도 같이 볼게요. 그거 보세요. 1.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 고무는 무려 10의 13제곱 정도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고무는 굉장히 고유저항이 크죠. 그건 전류가 더 안 통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순서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R은 로 S분의 L 공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기출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기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저항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로 골라라. 그럼 여러분들 빨리 저항이란 말을 보면 현장에서 빨리 뭘 써라? R은 로 S분의 L 고유저항 단면적 길이를 써놓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길이에 반비례한다. 자, 보시면 저항 길이죠. 길이가 커지면 저항도 덩달아 커지죠. 그럼 이거는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라고 하셔야 되겠죠. 비례입니다. 자, 저항은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면적이 커지면 저항 어떻게 저항값은 줄어들죠. 그럼 이것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라고 이야기했죠. 자, 고유저항에 비례한다. 고유저항은 요거죠. 자, 요게 고유저항이죠. 고유저항이 커지면 저항값도 덩달아 커지네요.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비례한다. 요거 3번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이가 L, 고유저항이 로, 반지름이 R인 도체의 전기저항을 구해봐라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들 빨리 저항을 보자마자 뭘 떠올려라? R은 로 S분의 L 공식을 쓰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그림을 같이 그려볼게요. 자, 우리 그림으로 같이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렇게 원통을 우리가 주로 떠올렸었죠. 여기가 뭐라 그랬었냐면 여기가 면적 S였고요. 여기가 길이 L이었고 요 물질 자체의 고유한 값을 고유저항 이렇게 표기를 했었죠. 자, 문제에서는 요게 L이라고 했고 요 반지름을 줬어요. 반지름이 R이다. S는 우리가 좀 계산을 해야겠네요. S는 원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원넓이가 되겠습니다. 원넓이 공식하는 곳이 아십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이 되겠죠. 반지름 제곱 이렇게 되죠. 반지름을 좀 축약했으면 우리가 보통 R이라고 쓰죠. 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반지름이 R이라고 했으니까 R 제곱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파이 3.14. 그래서 혹시 원넓이를 모르셨던 분이 있다면 파이 R 제곱, 파이 반지름 제곱 한번 좀 기억해 두고 가시고요. 자,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그럼 로 L 그리고 S는 우리가 파이 R 제곱 이렇게 넣으시면 될 뿐입니다. 자, 있나 볼까요? 파이 R 제곱 로 L 여기 있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그래도 좀 가벼웠는데 지금부터 할 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요 별표를 5개 하세요. 이거는 24년도에도 출제가 됐고요. 계속 출제되고 있는 스타일의 문제니까 이런 스타일 문제에 눈여겨두시고 제가 풀이법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 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금방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길이가 10m인 저항값이 되었다. 이 도선을 고르게 20m 늘렸어요. 2배 늘렸네요. 이런 거 체크하시고 그때에 뭘 물었습니까? 저항값, 타겟이에요. 저항값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3번 조건. 도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최적 좀 말이 어렵죠? 어려우신 분들은 요거 바꿔주세요. 부피랑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부피 보통 우리가 영어 볼륨을 따서 볼륨에서 요 뿌이를 가지고 많이 씁니다. 자, 1번 조건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조건 해놓고 천천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길이가 10m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원통 우리 그림으로 했던 거 요걸 한번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 길이가 L인데 이게 10m라고 지금 했어요. 10m.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 요 단면적이 우리가 S로 알고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따라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서 R은 자, 늘리기 전에 R 값은 우리 공식 로 S분의 L이었어요. 이거 공식 모르면 시험장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억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자, 2번 조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2번 조건에 의하면 20m면 L이 10인데 2배 늘렸죠. 이것도 체크하세요. 몇 배 늘렸는지를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2배니까 저 10보다 2배 늘린 거 한 요만큼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이제 그릴 건데 얘는 L 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늘렸으니까 자, 늘린 후라고 이제 해서 요만큼 이제 표시할게요. 자, 얘는 몇 배 늘렸냐면 얘보다 2배가 됐죠. L인데 몇 배냐면 2배가 됐습니다. 2L이 됐어요. 이렇게 쓰시는 게 풀이할 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근데 결론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최적이 일정해요. 그럼 2배 늘리면 단면적은 몇 배가 돼야 되냐면 반으로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자, 요렇게 돼서 요렇게 표기가 되고 요거 S 늘린 후는요 기존의 S에 비해서 몇 배 주냐면 2분의 1배로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한 번만 여기 처음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아하신 분들은 여기에 필기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부피는 V라 그랬죠. 볼륨. 자, 부피는 최적은 똑같다 그랬어요. 3번에 의해서 최적은 V랑 V 늘린 후랑 똑같다고 이제 했습니다. 자, V는 얼마죠? V는 여기서 부피는 S랑 L을 곱하면 원기둥의 부피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S 곱하기 L이 늘리기 전에 부피가 되겠죠. 늘린 후는 어떻게 됩니까? 자, S 늘린 후 곱하기 L 늘린 후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L 늘린 후부터 써볼게요. L 늘린 후는 2배가 됐죠. 자, 그럼 2배 L 해서 여기 늘린 후 제가 늘린 후를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S 늘린 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존에 뭐랑 똑같으면 SL이랑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2가 죽어야겠네? 2 죽이려면 앞에 뭘 써야 됩니까? 여기 S 이렇게 쓴 다음에 곱해서 얘가 없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2분의 1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죽이려다 보니까 2. 그럼 얘가 죽어서 SL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요 과정에 의해서 S 늘리는 뭐다? 2분의 1 반띵 든다. 자, 다시 결론. L을 2배 늘리면 단면적은 2분의 1로 반으로 줄여요. 왜?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 조건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저항을 계산해 볼게요. R 늘린 후를 지금 구하려는 거죠. 그럼 R 늘린 후는 로 S분의 L. 자, 뭡니까? 늘린 후죠. 늘린 후. S도 늘린 후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써볼게요. 자, 로 다 왔습니다. 로에 늘린 후는 2L이죠. 그러면 2배의 L이 되겠고요. S 늘린 후는 반띵이네. 그러면 반띵 2분의 1 거기에 S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거 분모에 분수가 있으면 이거 좀 배기 싫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죽이고 싶죠? 분모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도 괜찮죠? 얼마를 곱하면 이게 지워질까요? 2를 곱하면 되겠네. 곱하기 2 똑같이 없던 거니까 2를 또 곱해주면 이렇게 죽어버리고 여기 몇 배가 되냐면 4배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쳐볼게요. 자, 4가 앞으로 빠지고 로 S분의 L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양을 잘 보세요. 로 S분의 L 요 시커먼 게 뭐였죠? 여기 똑같죠? 로 S분의 L은 늘리기 전의 저항값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늘리기 전 R로 바뀝니다. 여기는 4배로 유지가 되겠네요. 자, 4배가 되고 우리 그전 저항값은 얼마였죠? 100옴이라 그랬죠? 100옴.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 100 해서 정답은 400옴 이렇게 풀이를 하시는 겁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하면은 문제를 풀리게 되어 있고요. 이 문제가 저항 부분에서 좀 까다롭게 나온다면 우리가 좀 수학적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뭐 없죠? 모양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는 유사한 건데요. 좀 일반화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 외우고 시험장 가는 게 좋긴 할 텐데
굳이 외워야 되나? 외우지 않고 우리 아까 앞에서 풀이한 것처럼 하면은 외우지 않고 외울 수 있게 돼요. 자, 길이가 L, 미터인 정식 R이 되었다. 자, 똑같네요. 문장 형식이 비슷하죠? 도선을 n배 늘렸다면 타겟, 저항값이 몇 배가 되는가? 자, 조건 3번. 자, 역시 도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자, 최적. 뭐라고요? 부피, 볼륨, V라고 우리가 보통 쓰죠. 자, 한 번만 더 제가 해볼게요. 자, 1번. 자, 요 문구에 의하면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길이가 L이고요. 여기 단면적은 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R은 기존에 늘리기 전은 로 S분의 L 이렇게 되고 요거는 기억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좀 빨라질 거예요. 앞에서 해가지고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2번. 자, L을 n배 늘렸습니다. 그럼 이렇게 늘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이렇게 늘렸어. 자, 그럼 여기 요만큼 L 늘린 후는 자, 기존의 L에다가 몇 배 늘려면 n배 늘렸다 그러죠? 그럼 여기에 n배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n배 늘리면 단면적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n분의 1배로 준다고요. 저 n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렇게 우리 직관적으로 그렇잖아. 늘리면 단면적은 줄어들겠죠.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럼 요 S, 자, S 늘린 후는 기존의 S보다 몇 배? n분의 1배. 그래서 n분의 1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왜 그렇다고요? V는 V 늘린 후랑 부피가 같아야 되는데 부피는 S, L. 얘는 S 늘린 거 L 늘린 거라 그랬죠? 자, 그러면 L 늘린 거는 지금 NL이네요. L에 N배를 늘렸다. 요렇게. 자, 요만큼이 되겠죠? 앞에 S를 곱해 줄 건데 N을 죽여야 되잖아. 그럼 뭐가 와야 돼? 얘를 죽여야 되니까 N분의 1배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N분의 1배로 주는 겁니다. 자, 요거에 의해서 N분의 1배로 줍니다. 자, 따라서 R 늘린 후는요. 늘린 후는 로 S. 로는 변하지 않죠? 로는 고유, 물질이 바뀐 게 아니잖아. 물질 고유값이니까 유지가 되고 S 늘린 후 L 늘린 후가 되는 거죠. 자, 그대로 쓰시면 로 L 늘린 거는 NL이 되겠죠? N배, L의 N배가 되고 늘린 후에는 N분의 1배가 됩니다. S 곱하기 N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자, 분모 분자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자, 분모에 분수 있으면 별로야. 정리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야 돼요. 분모와 분자에 똑같은 거 곱해도 괜찮다. n을 곱하면 탕탕 지워지겠네, 그지? 요거 곱하면 n제곱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n제곱을 앞으로 좀 쳐내면 n제곱의 로 s분의 l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이 모양 어디서 봤죠? 커먼 거는 여기 있죠? 여기 로 s분의 l. 기존의 r이었네요. 얘가 r로 바뀌니까 정답은 r인데 n 제곱배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n제곱배. 그래서 여기 보고 기존보다 n제곱. 저항이 전체적으로는 느네요. 그죠? 만약에 2배 늘렸다면 몇 배? 저항값은 2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되고요. 만약 L을 3배로 늘렸다면 9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보면 좀 까다롭게 나면 이런 스타일이 나오고 24년도에도 출제가 됐으니까 꼭 이런 스타일의 유형의 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해보세요. 핵심은 근데 뭐예요? 핵심은 R은 로 S분의 핵심은 이거요. R은 로 S분의 L 공식을 아냐 모르냐. 자, 이번 시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항에 대해서 해봤고요. 저항 뭘 알고 시험장에 가라? R은 로 S분의 L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쌤. 안녕히 계셈. 고생했쌤. 고생했쌤.